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있잖아요.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교실에서 어떻게 좀 생생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가이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국민이 주인이다, 뭐 이런 정의를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아이들 실제 삶, 그 경험이랑 연결시키는 게 사실 이 자료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. 아, 삶이랑 연결한다. 네. 그 방법으로 뭐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니 질문 설계니 하는 걸 제안하고 있고요. 그쵸. 저도 보니까 그 학습 목표 자체를 좀 다르게 잡는다는 느낌? 민주주의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자기 주변에서 이걸 실천하는 경험으로 이끄는 거.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교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볼까요? 일종의 목적지 설정이랄까요?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지 그 최종 지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. 가이드에서는 이걸 일반화 문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일반화 문장이요? 네.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예를 들어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교사가 먼저 이걸 딱 정하는 거죠. 아,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이해의 지점을 교사가 먼저 그리는 거군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그냥 바로 활동 들어가면 안 되나? 이게 있어야만 아이들 흥미나 뭐 눈높이에 맞는 탐구 질문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참여로 실현된다. 이건 교사의 목표잖아요. 네. 이걸 아이들한테는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? 이런 식의 질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훨씬 구체적이고 와닿죠? 아, 그러네요. 그냥 깨딱한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싶은 질문으로. 네, 바로 그 질문이 아이들을 배움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셈이죠. 와, 초대장이라니 표현이 좋네요. 그럼 그 초대장을 받고 교실에 들어선 아이들은 어떤 탐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? 탐험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생각을 점점 넓혀가는 과정인데요. 첫 단계는 아주 친숙한 경험부터 시작해요. 뭐 혹시 반회의 때 다 같이 뭐 정해본 적 있어? 라던가 동네 축제 가봤니? 이런 거예요. 아, 나도 해봤는데 싶은 거. 네, 같이 결정하고 참여했던 경험의 씨앗을 먼저 찾는 거죠. 자기 경험에서 시작하면 훨씬 가깝게 느껴지겠어요. 그 다음 단계는요? 그 다음엔 이제 그 경험들에다가 주민자치 같은 개념 이름을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의미를 탐색하게 하죠. 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마을 일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.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의 필요성,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죠. 아, 경험에 개념이라는 옷을 입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? 재밌네요. 네, 그럼 이제 배운 걸 써먹어 봐야죠. 실제 적용 단계인가요? 맞습니다. 그게 세 번째 개념전이 단계예요. 배운 걸 아이들 실제 생활 문제로 가져오는 거죠.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좀 잦은데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함께 규칙을 어떻게 정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? 뭐 이렇게요. 와, 진짜 문제를 가져오네요. 네. 배운 개념을 써서 진짜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죠. 이 전이 단계가 중요해요.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그 연결고리니까요. 와, 듣기만 해도 아이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살아보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. 경험에서 개념으로, 또 그걸 다시 삶으로. 이런 흐름이면 평가는 당연히 달라지겠네요. 뭐 시험지로 정의 쓰게 하는 건 아닐 테고. 정확해요. 평가는 더 이상 뭐 정의를 잘 외웠나? 이런 게 아니에요. 아이들이 같이 토의하고 뭐 협력해서 우리 반 문제 해결 제안서 같은 걸 만드는 그 과정 자체요. 과정 자체가요. 네. 또 활동하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성찰 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. 그것 자체가 배움의 증거가 되는 거죠. 즉, 배우는 과정이랑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, 그리고 성찰 중심으로 평가가 바뀌는 거네요. 와, 근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어요. 막 정답 알려주고 싶고 개입하고 싶을 텐데. 핵심적인 변화죠. 교사는 이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.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. 자료에서는 이걸 보드게임 마스터에 비유하던데 저는 이게 참 적절하다고 봤어요. 보드게임 마스터요? 그거 흥미로운데요. 어떤 면에서 그렇죠? 크게 한 세 가지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. 첫째는 활동 목표나 단계를 명확히 안내해 주는 거예요. 아이들이 게임판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요.
아, 판을 잘 깔아준다. 네. 둘째는 유용한 도구를 주는 거죠. 뭐 토론 규칙 카드라던가 역할 분담표처럼요. 생각이나 참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. 아, 아이템을 쥐어주는 거군요. 게임처럼. 그럼 마지막은요? 그게 바로 전략적 개입인데요. 아이들 토론이 막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그때 막 나서서 이게 정답이야, 이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방향을 잡도록 돕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 서로 막 비난만 하고 있으면 잠깐만, 우리 지금 친구 이기려고 모였나? 아니면 더 좋은 해결책 찾으려고 모였나?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거죠. 와, 정답 대신 질문으로. 그게 진짜 어렵지만 중요한 역할이겠네요. 때로는 막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교사가 그걸 좀 참고 지켜보면서 딱 필요한 순간에 질문으로 돕는다. 쉽지 않겠는데요. 맞아요. 근데 어쩌면 그 혼란스러워 보이는 과정 속에서요, 아이들의 진짜 민주주의를 배우는 걸 수도 있어요. 자기 의견 내세우고 또 남의 예리 듣고 타협하고 그런 걸 몸으로 익히는 거죠. 아, 교사는 그 과정을 좀 믿고 기다려주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랄까요?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, 민주주의처럼 좀 추상적인 개념도 아이들 삶이랑 연결된 질문, 또 단계적인 탐구 과정, 그리고 정답 제시가 아닌 섬세한 조력,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배움으로 만들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결국 핵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교사가 어떻게 잘 설계하고 또 지원하느냐, 여기에 달린 거겠죠?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질문 중심의 접근법, 그리고 정답 대신 길을 안내하는 조력자의 역할, 이게 꼭 교실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학습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적용해 볼 만한 지점은 없을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